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자문 오늘 제 81강째입니다. 81강 우리 오늘 배울 천자문은요. 광원면막 암수묘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금 우리가 중국 전체에 대한 지리 공부 시간이거든요. 즉 관리가 되려면은 관리가 이제 발탁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나면 국토 지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천자문에도 지금 지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점시간 우리 배웠던 거 보면은 곤지갈석 거야동정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곤지 그러면 곤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갈석 하면은 갈석산, 산에 대한 얘기, 갈석. 그 다음에 거야, 그 지평선이 보이는 엄청나게 넓은 평야, 그런 거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출일몰이 보인다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동정호가 있었고, 자, 그런 것들이 앞에서 쭉 이어지는 그런 지형 지물들이 오늘 우리 배울 내용에 이어져서 광원면막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넓어서 텅 비은 듯이 보인다 해가지고 이것도 빌광이라고도 하고 넓을광이라고도 합니다. 광야 할 때 이 광자를 쓰거든요. 광야, 엄청나게 넓은. 해 1의 넓을 광자니까는 햇빛도 전부 다 받아들일 정도로 넓은 들판, 넓은 평원을 광이라고 그러고, 자, 그런 게 너무 아득하고 멀리까지 뻗어져 있다. 그래서 멀원자를 써서 광원 이렇게 했습니다. 광원, 즉 텅 빈 듯이 넓고 또 아득히 멀고 그런 것들이 면막 할 적에 손면자는 우리 면면이 이어진다 할 적에 면면이 할 때 손면자를 쓰거든요. 좀 막자도 좀 어려운 글자인데 막자도 멀막자입니다. 자, 면면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광원면막. 앞에 배운 우리 거야 동정할 때 거야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암수묘명이란 말은요. 암자는 바위 암자죠. 수자는 산굴수 또는 산골짜기수 이렇게 하거든요. 자, 갈석산이니 뭐 안문자세 할 적에 안문산, 자세, 만리장성 이런 이제 산에 대한 이야기, 그런 암수 바위로 둘러싸인 산골짜기, 산굴 이런 것들이 너무 높고 웅장해서 묘명이라면 어두울묘, 어두울명이거든요. 산이 높으면 그 밑이 어둡다, 어두침침하고 아득하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묘명은 또 뜻이 하나 더 있는 게 물이 너무 깊고 넓어서 청량할 수 없는 상태도 묘명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즉, 암수, 높은 바위로 산 산, 그런 엄청난 규모의 산들이 너무 높아서 그 밑에가 아득히 어두침침하고 아득히 어둡더라. 이런 뜻 하나 있고, 앞에서 우리 거야 동정할 때 동정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동정호가 물이 너무 깊고 넓어서 청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즉, 지금까지 배운 게 우리 왕이 다스리는 왕자의 토지가 너무너무 넓고 방대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 그죠? 구주, 우적, 중국 천하를 9등분. 구주로 나눈 것은 우임금의 업적, 발자취. 그래서 구주, 우적이라고 그랬고, 백군진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백군진병. 처음에 36군현에서 백군까지 늘어나가지고 모두 왕의 소유가 되었다는 엄청난 규모의 천하를 가진 그런 토지가 넓고 광대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 태산에 올라가서 봉선의식을 한다 할 적에 선주운정 배웠잖아요. 봉제사는 하늘에 대한 제사, 봉제사는 태산에. 그 다음에 선제사, 땅에 대한 제사는 태산 밑에 있는 작은 운산, 정정산에 산다 해가지고 선주운정 그랬잖아요. 그럼 안문자시 얘기했습니다. 안문산, 관문을 두고 있는 안문. 그 다음에 자세, 만리장성을 적성이라고도 하고 자주 빛난다 해가지고 자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문자세. 그 다음에 계전적성, 계전은 무슨 말을 증거하는 그런 역 이름도 됩니다. 계전. 그런 계전이 있고, 계전적성, 그 다음에 적성산, 성도 있고, 그 다음에 거야동정, 엄청나게 넓은 들판, 그 다음에 곤지, 곤명지,
그 다음에 갈석산, 뭐 너프로는 거야가 있고 호수로는 동정어가 있다. 동정어, 거야, 동정까지가 모두가 광활하고 멀고 아득하고 끝없이 펼쳐진 그 산이나 바위 이런 동정어까지 너무너무 넓고 높고 크고 깊숙하고 어둑해서 청량할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넓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지리 마지막 공부가 이제 광은 면막, 암수 묘명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 글자를 하나씩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자는 보여주세요. 해, 일에 오른쪽에 있는 게 넓을 광자잖아요. 넓을 광. 즉, 해도 품을 만큼 넓은 평원, 넓은 들판. 그래서 너무너무 넓어서 텅 비고 공허하다. 그래서 빌광, 공활광, 아주 광활한 들판을 광야라 그러거든요. 광야. 이렇게 하면 이제 광야가 되겠죠. 우리 이육사가 지은 그 광야 할 적에 이렇게 쓰거든요. 광. 이 누를 황집인데 안에 누를 황자가 들어있잖아요. 이 누를 황자, 우리 오방색 중에 제일 중심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누를 황자 자체가 크고 넓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크고 넓다. 대표한다. 그래서 집은 집인데 크고 넓은 집이니까 이게 넓을 광이 되고, 거기서 해까지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넓다 해가지고 빌광, 광활하다, 광활할 광, 이렇게 밝을 광, 이렇게 쓰이거든요. 자, 멀 원자 보겠습니다. 멀 원자는 안에 있는 요거만 하면은 요게 옷, 이가 부수거든요. 어디가 부수입니다. 지금 옷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옷 뒷자락이 길게 뻗어 있는 모양. 즉, 옷이 늘어져서 매우 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옷 길 원자거든요. 여기까지 매도 옷이 길 원자입니다. 성시로도 우리 원세기 할 적에 성시로도 원자 요 쓰고, 원래 뜻은 옷이 길 원이 됩니다. 옷이 긴 뒷자락을, 옷이 긴 거는 뒷자락이겠죠. 그래서 요거만 해도 옷이 길다라는 뜻인데, 또 시험시험 갈 착자를 붙여서 멀어지는 뒷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옷깃이 늘어지듯이, 옷 뒷자락이 늘어지듯이 이게 멀리까지 간다는 뜻인가, 멀리까지 뻗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멀 원자가 되고요. 원이 있으면 가까울 건자는 보십시오. 가까울 건자는 도끼 건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시험시험 갈 착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대에는 남자들의 전유물이 도끼거든요. 이런 도끼를 가지고 수렵을 가든 채집을 가든 이런 도끼를 가지고, 요거는 간다라는 뜻이니까 어디를 가든 항상 내 몸 가까이 지니고 다닌다. 그래서 가까울 건이 되겠죠. 멀원. 그 다음에 손면자 보십시오. 요거는 실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거만 이게 비단백자잖아요. 비단백. 즉, 비단을 짜기 위한 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솜으로 가지고 솜을 엮어서 솜을 실처럼 이어서, 그래서 이을면자 됩니다. 이게 또 솜면자 되고요. 솜실 생각해보세요. 솜실. 솜을 계속 이어서 만드는 실. 그래서 소문이 유서 깊은 도시가 면면이 이어진다 할 적에 계속 이어질 면,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솜면도 되고 또 계속 이어질 면. 지금 여기서는 광원 면막 할 때는 계속 면면이 이어졌다, 펼쳐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막자는 보이죠? 우리 막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해태치라고 하거든요. 발 없는 벌레치, 이렇게 하는데, 발이 없는 게 아니고 발톱을 숨기고 있는 모양. 숨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로 호랑이나 표범이나 또 일이나 이런 짐승들한테 이 글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표범, 표자, 일이 할 때 들어가고, 그죠? 자, 요거는 발톱을 숨기고 있다, 이 말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흰 백자에 밑에 어진 사람 인. 요거만 하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흰백, 밝은 사람. 그래서 요금에도 모양 모자입니다. 자, 모양은 모양인데 아주 희고 밝은 모양. 그거를 요금에도 모양 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숨기고 있는, 발을 숨기고 있는 모양이라 했습니다. 발톱을 숨기고 있는 모양.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여도 모양 모가 됩니다. 즉 조그마한 작은 이런 모양, 숨기고 있는 모양 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시험시험 갈 착자를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요금에도 아주 작은 모양인데 멀리까지 가버렸으니까는 보일락 말락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멀어질 막자입니다. 멀막. 그래서 요금에도 여기 발톱을 숨기고 있으니까는 희미하다, 잘 안 보인다, 그죠? 밝게 빛나던 사람이나 만물이 숨기고 있으니까는 안 보일 정도로 희미해져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희미해진 것이 또 더 가버렸으니까는 이거는 더 멀어져서 가물가물 거의 안 보이는 정도. 그래서 멀막이라 그러거든요. 멀원, 멀막. 자, 바위 암자는 보십시오. 바위 암자 매산 밑에 입구 2개 있고, 그 다음에 굴바위집 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에 감이 감자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글자는 매산자, 그 다음에 입구 2개, 굴바위집 엄자, 그 다음에 밑에 감이 감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 작게 나누면 4개. 감이 감자도 앞에 가고 요 합치면 또 5개. 이렇게 많은 글자가 합쳐진 글자죠. 자, 여기서 감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감이 가까이 하기 힘든 산. 이렇게 하면 높은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산. 그래서 바위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험준한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 또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 위험 엄자가 되잖아요. 요 위에 이렇게 되면 위험 그러잖아요. 위험이 있는 산. 위험이 있는 산 위에 매산자가 있으니까 아주 위세, 위험이 있는 높은 산. 그래서 높이 솟아있는 바위 모양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감이 감자는요, 감이 감자, 용감하다 할 때 감자잖아요. 요거는 원래 갑군 그림에는 사람이 호랑이 꼬리나 호랑이 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고 있는 모습 또는 붙잡고 있는 모습, 뭐 당기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용감해야 된다. 또는 함부로, 감히 이렇게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히 하면 감히 높은 언덕에 접근할 수 없는 산 이렇게 해도 되고, 함자를 여러 가지로 풀이해 볼 수가 있고요. 입구자가 2개 있으면요, 이거는 지적일 혼, 시끄러울 혼 이게 되거든요. 숫자 보이죠? 숫자는 매 산자를 옆으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산굴 숫자 되고, 깊숙한 산굴 또는 산골짜기 수라고 돼요. 골짜기 수. 오른쪽에 있는 요 말미암을 유자, 말미암을 유자는 이게 밭전자가 부수인데, 부수, 밭전자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글자입니다. 원래 요 유자는요, 한 2-3가지로 불나는데, 유자는 술통 모양이라고도 하고, 모양이, 가끔은 그 그림을 보고 학자분들이 이거는 술통 모양이다. 술을 담아놓은 술그릇 모양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등잔불 위에 불 피워놓은 모양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다가 이게 액체인 물술을 넣으면요, 이게 기름유자가 되잖아요. 기름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등잔불 모양이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산은 산인데 술통처럼 깊숙한 골짜기가 있는 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산굴 또는 산골짜기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묘자는 보시죠. 나무 목이 있고 밑에 해일입니다.
해가 아직 나무 밑에 있으니까는 해가 뜨기 전이든지 해가 지고 난 뒤죠. 그래서 해가 졌으니까 또는 해가 뜨기 전이니까 어둡다 해서 어두울 묘자입니다. 어두울 묘. 우리 행방이 묘연하다 적에 어두울 묘. 자, 그럼 명자도 어두울 명자입니다. 덮을 명자에 1에 밑에 이것은 6자거든요. 이것도 갑골문 그리면은 아기가 나오는데 요 위에 부분 요까지가 아기가 나오는데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는 아직 속이 깜깜하다. 그래서 어둡다, 깜깜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리석다, 생각에 잠겨 있다, 두 눈을 감고 있다 이런 아주 어둡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어두운 곳이 저성이니까 저성명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풀을 합니다. 이제 모양은 아기를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는 아기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양. 또 덮을 명자하고 해일하고 6하면요. 이거는 16일을 이야기합니다. 음력 16일이 되면은 이제 달빛이 보름달에서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기 시작한다해서 어두울 명. 자, 눈을 감으면은 어둡게 캄캄하니까는 앞에 눈목을 붙이면 이게 눈 감을 명. 우리 명상에 잠겼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단독으로 쓰면은 어두운 곳이 또 저성이니까는 명복을 빕니다. 하면은 죽고 나서 저성의 복을 빕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지리 공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앞에 쭉 배웠던, 선주 운정부터 쭉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광원 면막, 그 넓은 토지들이 너무너무 광활하고 멀고 면막, 면면이 멀리까지 이어져 있다. 암수묘명, 높은 산, 바위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서 묘명하다가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산이 너무 높아서 밑에가 컴컴할 정도로 너무 높고 험하다는 뜻도 있고 또 암수, 바위산이 높다는 뜻하고 묘명, 물이 동중호나 이런 물이 넓고 깊어서 청량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81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